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제가 편집해내서 그래요. 뒤에 뭐 병원 이름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잘라냈어요. 다 보내주시면서 제가 혈액 데이터라든가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만 병원에서 한 얘기가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하셨죠. 맞나요? 네, 네,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가면역을 알려면 사실은 먼저 면역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면역. 면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이뮤니티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서영수 리더님? 음, 이뮤니티 디펜스, 아니, 면역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요? 면역의 단어요? 면역을 정의한다 그러면 면역, 병을 이기는 힘. 윤호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면역?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지키는 힘이에요, 지키는 힘. 이기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 몸은 항상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 외부에 나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그 공격하는 게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나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그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면역의 기본을 보자고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세포의 변이라든가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걸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우리 몸이. 자, 공격을 받는데 공격받는 대상은 나이지만 공격어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공격받는 것들로 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공격을 받는 게 스트레스라면 좀 다르고 생활 습관, 내가 먹는 것도 나를 공격하거든요. 장 안에서 이건 달라요. 그리고 유전자 변이도 나랑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거든요. 나를 공격하는 게 내 몸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이게 이제 백혈구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출동을 하죠. 출동을 해서 그거랑 싸워. 그걸 싸워서 외부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외부로 보여지는 게 고름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고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전쟁이 일어났다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면 외부에 있는 적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을 때 적을 분석을 해야 돼. 저놈이 적이다 아니다를 신호를 줘야 돼. 그 신호를 주는 세포가 T세포라고 그래요. T세포. 전달자야, 전달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한테 T세포라는 게 전달을 해줘서 그게 가가지고 다시 B세포라는 건 뭐냐면 본이에요. B가 본이야. 뼈. 뼈 안에 골수. 골수에서 제대로 된 전투병력을 또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이 잘못됐을 때 이게 잘못됐을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옆에 보면 강성 척추염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생겨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세포 내에서 일어나잖아요. 외부로부터 공격이라고 피부 있죠, 피부. 자, 피부라는 건 우리가 면역의 최일선 중에 하나예요. 면역의 최일선은 어디냐면 피부와 함께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점막. 우리 몸에 점막이 어디 있죠? 눈, 구강점막, 입, 코점막, 눈점막, 입점막, 대장점막, 위점막. 다 점막이에요. 자, 지금 내가 구강, 위, 대장 얘기했잖아요. 항문도 점막이죠. 자, 그러면 피부와 내부가 하나란 소리야. 도너츠처럼. 아, 외부야,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입 안에라고 해서 입 안을 내 몸 안으로 착각하는데 몸 안에가 아니야. 장도 그렇고 항문도 그렇고 몸 안에가 아니야. 이거들은 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관문인 거예요. 점막은. 그러니까 점막은 안쪽에 있는 관문, 피부는 겉에 있는 관문이죠. 자, 그럼 겉에 있는 관문에서 한번 보자고요. 겉에 있는 관문, 이 피부의 구조거든요. 피부의 구조. 자, 그럼 피부의 구조를 보면 요건 각질이에요. 각질들.
각질들도 방어선이야, 방어선. 이해되죠? 각질 방어선. 이 각질이라는 거랑 여기 기름기가 쭉 차고 있어요. 이 각질이랑 기름기를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공격부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외부의 공격이 이렇게 뚫린다 그러면은요, 뚫리면 들어오잖아요. 뚫리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비세포가 출동을 하기 시작을 해. 아니, 백혈구가 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백혈구가 출동을 해서 이때 싸워. 싸우면서 여기에 열이 나죠. 빨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부어요. 빨개지면서 붓죠. 그 다음에 열이 나서 얘들이 죽잖아. 나와야 돼.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요. 고름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얘들이 잘 안 나와. 밖으로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반세포라는 걸 건드려요. 야, 야, 가서 얘 좀 열으라고 그래. 여기를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간질간질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긁죠. 예, 긁으면 그때서 튀어나와. 이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첫 번째 면역 반응이에요. 우리가 긁는다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각질, 이 각질층이 건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 보호층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게 말라버려요. 겉에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층, 기름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르면 이 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반대로 비반세포가 가서 긁는다고 해서 비반세포를 못 살게 물어버리면은요. 비반세포가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온 원인은 그대로 있잖아. 원인이 퍼져요. 자, 비반세포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 항히스타민제예요. 비반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겉에가 간지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간지러워서 문제가 되네, 자꾸 긁어서 문제가 되네, 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그걸 먹으면 비반세포가 왜 메롱해져요? 비반세포가 메롱해지면 더 퍼지는 거야.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애들이 피부가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퍼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면역의 기초 반응을 망가뜨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면역에서 왜 외부의 공격을 안 했는데도 간지러울까예요. 공격 안 했는데 왜 간지러울까?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공격을 안 했는데 여기가 왜 간지러울까를 봐야 돼요. 이 백혈구가 건강하고 튼튼한 놈이면은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좀 의연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거든. 의연해. 근데 이 백혈구가 비리비리해. 그러면은요, 비리비리하면 어떻게 되죠? 겁이 많아지잖아. 겁이 많아지니까 옆에 가가지고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옆에 가가지고 일러. 야! 가서 좀 방어 좀 해봐. 얘가 비리비리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비를 신호도 보내요. 세포 좀 많이 보내줘. 이러고 신호를 보내요. 병력 더 보내줘. 이러고 신호를 보내요. 여기 또 와. 와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비리비리하면 온 놈은 또 비리비리 안 하겠냐고. 그리고 온 놈들도 비리비리해. 와보니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또 건드려. 비반세포 또 건드려. 야야야 긁어. 이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부위가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상태가 사실은 면역 과민 반응인 거야. 면역이 저하됐을 때.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외부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병사가 비리비리할 때예요. 비리비리할 때. 제가 그거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강의를 했었어요. 1차 방어작용, 선천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다라고 계속 했었어요. 1차. 원래 기능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이미 유전자로 다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만약에 먼지라든가 이런 거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안 접하던 거야. 그때는 백혈구한테 T세포를 보내서 B세포를 가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먼지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2차 반응하는 게 뭐냐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야.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반응을 하게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내고 가서 백혈구를 가서 볼수에서 만들어 올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면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지는데 걸리는 거 보통 며칠 걸린다고 그래요? 7일에서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웬만하면 좋아져야 돼. 근데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 면역이 약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너무 잘 걸린다 그러면 면역이 약한 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면역이 약한 거랑 상관없이 아까 그러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질환이란 말이에요. 요게. 피부 루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로 보면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 여기 밑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면역 체계의 해부학적 장벽, 피부와 점액이라고 돼 있어요. 해부학적 장벽, 피부와 점액.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게 구강도 점막이고 피부도 점막이라고 했잖아요. 면역이라고.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게 쉽죠?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살락살락 막 해놨어요. 영어로 막 살락살락 해놨는데 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숙주를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전체 침투에서 막아주는 데가 피부와 점막이다. 최고의 시작점이에요. 피부를,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이게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호흡기라든가 다 점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체와 피부는요, 외부로 감염부터 감싸 보호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랩이라고 랩. 랩이 쳐져야 돼. 피부나 점막이. 구강, 코, 목, 위, 장, 항문 전부 다 랩이 쳐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방어를 해야 되거든. 이게 방어가 안 될 때, 피부.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일 때예요. 건조한 피부, 상대적으로 건조한 피부는 많은 미생물을 억제하거나 치명적이야. 건조하면 안 돼. 그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이 뭐죠? 보습제를 잘 발라준다거나 아니면 씻을 때 지나치게 막 씻어내지 않는다거나 또 수분 유지한다거나 실내 건조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pH 3에서 5 사이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박테리아라든가 피부에 그 나쁜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pG나 이런 거 어떻게 해서 pH가 3에서 5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럴 때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바이러스로부터 예방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뭐 림프군이 뭐 어려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점막에서 또 넘어가서 호흡기, 위관, 비뇨생식, 타액, 눈물샘 이런 거, 상피세포 이런 거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강력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어요. 강력한 장벽으로. 자, 강력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 메커니즘이 뭘까요? 타액 충분히 있어야 되고 눈물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점액질인데 이게 건강해야 돼요. 눈물이 끈적끈적한 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주르륵 흘러야 돼요. 아침에 자고 있을 때 눈꺼풀 끼는 거 보셨어요? 눈꺼풀이 어느 때 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껴요. 컨디션이 좋으면요 눈물이 나와도 거꾸로 잘 끼지가 않아요. 개도 나이가 먹고 눈꺼풀 켜요. 이게 뭐냐면 점막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어른들이 난 눈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 눈꺼풀이 막 끼지 막 입에 찡 늘어나는 거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점막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면역에서 취약해요. 취약하고 이게 분비물이 충분히 나와줘야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해 주는데 분비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피부도 마찬가지로 점막으로부터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기도의 점막, 기도, 폐 얘기하는 거예요. 폐 위에 점막은 상피세포와 털 같은 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재치가 된 게 막 나오는 거야. 재치기가.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피부에서 면역 올리는 거 기본 거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급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거. 피부의 수분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수분.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올려주는 건데 이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올려줄 때 내가 물을 먹는 것도 포함되고 수분 제품을 바르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수분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수분과 동시에 유분기도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건강한 지방질의 섭취뿐이 아니라 바르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지방 섭취가 바르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수분도를 올려준다 할 때 그냥 찬물을 막 먹으면 수분도가 올라갈까요? 냉증으로 내려가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이 한민식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물을 빼가는 거. 커피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거,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수분도가 내려가요. 피부 수분도가. 그리고 겉에 바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 겉에 바를 때 요 바이옴이라고 했어요. 장 건강의 최적화와 바이옴 균형을 맞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피부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분의 장 상태. 그래서 장 건강의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건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 유산균이지만 여기에 장도 점막이야.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이옴이 뭐냐면 균형이야, 균형. 그러면 적절한 수분 섭취, 따뜻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 보유력 올려준다. 좀 겉에 발라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겉에 발라주는 거에 바이옴 균형까지 맞출 수 있고 비타민, 지방질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게 있어요. 바디로션. 바로 좋아져요, 우리 제품은. 바이옴이라고 딱 써 있어요, 아예. 바이옴이라고. 치약도 바이옴이에요. 딱 써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지만 그건 겉에야. 겉에. 그럼 내부부터 좋아져야 돼요. 내부부터 좋아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식이에요. 자, 휴식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예요. 지나치게 운동을 안 하거나 지나치게 쉰다거나도 휴식을 방해하는 거고요. 지나치게 보면 혹사하는 것도 휴식을 방해하는 거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휴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으로 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릴렉스가 되게 중요해요. 릴렉스하면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동시에 적정한 체온 유지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는 37.5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서 방어할 때 열이 올라가는 게 백혈구가 싸우면서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백혈구에 힘을 주려고도 올려요. 그럼 이게 38.5도, 39도 이렇게 가면 불안하잖아. 왜 불안할까요? 우리 뇌세포가 파괴되는 온도가 41도예요. 파괴돼버려요. 40도부터 파괴되기 시작을 하거든.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42도가요, 모든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올려줘야 되는 거야. 이걸 내리면 35도 이렇게 내리면은요 바로 암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체온을 올려야 돼. 체온을 올리려면 찬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체온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브 계열의 식품들,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허브들. 허브들이 좋고 외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해요. 운동을 통해서 올라가죠. 열이 나잖아. 그 다음에 각탈 이런 것도 올라가요.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 단백질이 균형이 안 잡힌 단백질이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따져서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사물질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사물질. 이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충분한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섭취한다 그래요. 항산화 영양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가 A, B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 이게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여기에 셀레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지방지에서 보면은 감마 리롤릭 엑시드라는 게 있어. 감마 리롤릭 엑시드. 어떤 제품인지 알 거예요. 감마 리롤릭 엑시드가 세포의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겉에 피부의 막이, 아까 여기 보면 피부의 막이, 이 피부의 막이 건강하려고 할 때 이 막, 세포가 잘 재생해야 되거든요. 이 피부가 이뿐이 아니라 모든 점막이 전부 다예요. 그 점막 중에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자궁도 있어요. 자궁벽. 그것도 다 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항문 얘기했지만 질도 다 외부로 통해 있어요. 그래서 이 벽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이 GLA예요. 감마 리롤릭 엑시드. 그러니까 감마 리롤릭 엑시드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용에서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늘 이윤 사님이 발표하실 줄 알고 내가 그걸 준비 안 했는데, 비타민 C가 우리가 레몬이라든가 이거 많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레몬보다 아세로라 체리가 훨씬 많고요. 아세로라 체리 중에서 빨간 거보다 파란 게 훨씬 많아.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있어요. 하여간 고르게 먹는 게 좋지만 아세로라 체리만큼 충분히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합성으로 먹는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이거예요. 비타민 C. 합성으로 먹는다 그랬을 때 비타민 C는요. 원래 합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스코르빈 엑시드라고 그래요. 아스코르빈 엑시드 밑에 나와요. 아스코르빈 엑시드. 이 과정이에요. 석유화학 과정이야. 석유화학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석유화학 과정에서 니켈도 만들고 아세톤도 만들고 황산도 만들고 납도 만들고 염산도 만들고 에탄올도 말두고 에탄올도 만들어.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스코르빈 엑시드. 이게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단일로 1000ml, 2000ml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야. 욕을 먹잖아. 많이 욕을 먹어요? 야, 그 합성이야. 라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에서 갖고 왔어. 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천연 올려서 갖고 왔어. 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성 개조 과정에서 욕이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염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글리코스라고 해서 우리가 옥수수에서 뽑아낸 비타민 C 얘기하잖아요. 우리 배웠을 거예요. 옥수수에서 비타민 C가 있어? 없어. 옥수수에서 비타민 C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과정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성으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성일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연계에 있는 어떠한 물질도 혼자 일하는 건 없거든. 혼자 일하는 건 없는데 합성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얘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역할도 할 수는 있지만 외롭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 잡아 당겨버려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 속이 쓰려요.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배가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타민 C는 흡수 과정에서 철분이라든가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의 고갈을 일으켜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C 메가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결석 생겨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